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이 카타르 발주가 매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많이 지연이 된 발주인데 이 지연된 발주가 한국한테는 크게 호재가 된 것 같고요. 전형적인 전화 이복 사례 아닌가 이런 결론입니다. 어제 대우조선이 수주한 카타르 LNGC 4척 한 척당 수주 가격은 달러로 2억 1,447만 불, 한국 돈 2,683억 5천만인데 이 가격은요 20년 6월 도크 예약할 당시 한 척당 시세인 1억 8,600만 불 그거보다는 15.3% 인상된 가격입니다. 최근 직전 LNGC 최고가가 2억 3,110만 불인데 요거보다는 미치지 못합니다. 삼성중공업이 20년 4분기 이후 수주한 실제 가격을 기초로 저 카타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로 살펴봤는데 일단 한 척당 평균 수주 금액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자료만 사용을 했습니다. 20년 4분기는 1억 8,566만 불이고요. 21년 상반기에는 이것보다 오히려 살짝 내려가서 1억 8,525만 불이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억 8,500만 불 살짝 넘겨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반기 평균이 2억 132만 불로 처음으로 2억 불 돌파했고요. 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평균이 2억 2,233만 불입니다. 그래프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 카타르 금액이라는 것은 결국 상반기 평균 금액보다는 한 척당 한 786만 불 적습니다. 한화로는 한 척당 한 9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할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인이라고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겨울보다는 높은 가격이고요. 앞으로 적어도 대략 한 100여 척 이상 예정이 되어 있고 카타르는 이 대량 고객이고 장기 고객이고 또 최상급 우량 고객입니다. 그래서 동일 고객, 동일 사양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평균 생산비도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험칙이죠. 이걸 다 고려를 하면은 수익성도 오히려 일반 수주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관리는 각 조선사가 이제 생산 관리 실력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하면은 일반 수주보다도 수익성도 오히려 더 낫겠다. 한 척당 수익성도 오히려 더 낫겠다. 다시 말하면은 카타르 이 수주는 대박 수주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독소조항이 있네 없나 했었고요. 한 척당 500억, 많으면 어떤 분은 600억 적자난다 했었고, 그러면 100척 건조를 하면은 적어도 5조 원 이상 적자가 나니까, 이런 기사들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저런 참 허무맹랑한 기사를 작성하던 분들 좀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사례가 바로 러시아 리스크 분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대부가 쉐빙 LNG선 한 척 취소한 그걸 두고도 손해가 엄청나니 많이 하면서 쓰레기 같은 분석이 아직도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손해 날 거 전혀 없다고 오히려 이익될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올렸었습니다. 그 영상을. 그래서 카타르는 물론이고 러시아 리스크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분석한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고요. 지금도 그런 분석 내용을 견해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부터 이 카타르 발주 곧 한다 이 말만 엄청 무성하고 기다리다가 저도 사실 많이 지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작년 가을에 수주 안 받은 거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주 받았더라면은 한 척당 2억 불도 넘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평균
기준으로 또 깎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끔찍합니다만. 네,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이 말고 이제 그 카타르하고 한국은 정말 이 가스 산업 분야에서는 그 바늘과 실 같은 그런 완전 그 깐부 동맹 관계입니다. 금년 2월에 아프리카 남미비아 그 오렌지 바신 해역에서 그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지도를 올리진 않았는데 그 오렌지 바신 그 해역이 남미비아하고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좀 겹치는 해역이고요. 그 남미비아 지역으로 오렌지 리브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렌지 바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일하고 가스전이 연달아 2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거 큰 사건인데 제가 좀 별도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늘 준비를 했는데 아직 뭐 정확한 매장량이나 이런 것들이 공표가 되질 않아서 뭐 추가로 제가 뭐 분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추가 보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만 뭐 번역해서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토탈 에너지하고 쉘이 각각 2군데 동시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아마 카타르가 지금 다 2군데 다 2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토탈 에너지가 관리하는 그 영역에서는 지분 구조를 보면은 토탈이 40%, 카타르가 30%, 또 영국 업체 하나가 20%, 남미비아는 10%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수심이 3,000m급이고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은 세계 최고 심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최고 심도는 미국의 그 걸프 오브 멕시코, GOM이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거 2,900m가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최고 수심.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개발되면은 그 포올린 천연가스는 그 현장에서 해상에서 바로 LNG로 액화시켜서 그곳에서 바로 배로 배달하는 게 최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 카타르 같으면은 주로 LNG 가스에 이제 그 관심이 있고요. 오일은 이제 그 쉘이나 여기 토탈도 당연히 관심이 있고 그럴 텐데 저 지역이 지금 오일하고 가스가 동시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 오일이 있는 곳, 오일은 액체이고요. 가스는 그 위에 이제 기화돼서 쭉쭉 기화될 때 가스마다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니까 천연가스, 즉 메탄은 한 곳에 왕창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지금 어떻게 퍼낼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좀 있으면 좀 자세한 어떤 그 내용이 공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카타르는 저기에서 포올린 가스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중공업을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FL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운반선 LNGC도 있고. 그래서 파트너가 되기에는 삼성중공업이 베스트 중에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또 저것은 심해 드릴링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드릴링 작업도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달에 그 삼성이 3억 푼드에 매각한 그 드릴십 이것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타르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앞으로 계속 그 파트너십, 좋은 파트너십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올려드리는 표는요, 그 최근 3년간 한국의 가스 운반선 수주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후동중화하고 그 장난조선이 수주한 내용도 같이 올려졌습니다. 장난조선은 그 UAE 에드낙에서만 그 수주를 지금 5척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는 그 한국의 가스 운반선 내년부터 인도 일정입니다. 인도 일정. 제가 정리하고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